안녕하십니까. 부천고 수능 특강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필기를 다 해놨거든요. 이거 그냥 보면서 같이 봅시다. 설명만 좀 드릴게요. 자, 인간이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오래전 일이었으며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몇 세기 전의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 부분은 솔직히 그냥 이런 거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세기에는 책만 있었고요. 19세기도에는 교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때는요, 도구를 통해서 탐색을 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말해서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요거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에는 도구를 통해서 탐색을 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에는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통시적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죠.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구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는 뭐 이렇게 많아. 근데 1천억 개나 있어. 그러면 이 정도나 있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야? 우주에는 1000억 개 별이 있다. 이거를 세 줄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비문학이 읽다가 존나 빡치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의 개수이고 그 별이잖아요. 그 속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의 수는 상상할 정도로 많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빌드업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같은 행성은 뒤지게 많을 것이다.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했다. 결국에는 왜 분명히 우주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닐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대요. 언제부터? 18세기부터. 그래서 이 지적 생명체 탐색하는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SETI, Search for Extra 뭐라는 거야, 뭐 이런 게 있대요. 들 수 있는데 이건 뭐다?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 신호를 지구에 수신하여 간접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때? 야, 그거를 여기 보시면은 1000억 개가 있는 게 1000억 개를 다 할 거야? 아니죠. 그리고 신호를 보내면요, 그거를 받는 새끼들만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많은 외계 생명체 중에서 일부만 대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전파를 받고 보낼 수 있는 놈들이어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티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외계 지성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건 왜 하는 거야? 일반 대중에게까지 동참하는 가장 대중적인 탐사 프로그램으로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전 세계 17만 명의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는 세티 앳 홈이라는 거네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일반인 PC에다가요, 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깔고 PC 설치해요. 이게 네 PC 해킹해서 그것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채굴입니다. 채굴. 이게 채굴이에요. 이게 비트코인 채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굴을 이게 원래는요, 그냥 이렇게 한 프로그램에서 막 채굴기를 돌려. 그럼 이제 비트코인 하나가 똥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우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같이 채굴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막 채굴을 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채굴하면 막 너한테 0.00001이 떨어지는 거지. 이딴 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수신이 오면은 그거를 각자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은 사람들의 PC가 막 돌아가는 거야. 그게 니들이 자든 안 자든 컴퓨터만 켜져 있으면 막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만큼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PC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그걸 하는 것이다. 이게 비트코인 채굴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야? 세티 애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정말 그들이 있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냐고. 세티 프로젝트를 발기한 어머나? 그 뜻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거시기 했던 거예요. 먼저 내놓은, 먼저 제안을 한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미국의 전파 천문학자인 프랭크 드레이크는 사람 이름 나왔죠? 뭐 했다? 프랭크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했다. 이거는 이런. 그래서 그냥 온갖 확률을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온갖 확률을 존나 다 곱한 것인데 문제는 뭐야? 지도 몰라. 그럼 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제대로 중요하게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확률을 알기보다는요,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어쨌든 간에
존재는 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어쨌든 건 이거 모르는데 어떡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이다. 그러니까 일단 뭐다? 일단 해. 일단 하면 0.0001%의 확률이라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가면 우리와 통신이 가능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이런 문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뭐야? 세티 프로그램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외계 지적 생명체를 알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한대요. 나 지문 좀 볼까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포함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타는 철학적 문제다. 버킹 아까 여기서는 그나마 좀 과학이었다면 여기는 뭐야? 철학, 인문 철학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인문 철학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새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답을 찾는 방법은 우리 말고 다른 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팬지를 보고도 하고 사자를 보고도 하고 원숭이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왜냐면 그 지적 생명체라는 거를 보고 우리가 뭐 성찰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를 통해 우리 존재를 성찰한다는 거. 그런데 우주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생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야 그러면은 뭐를 생명이라고 볼 건데 숨만 쉬면 다 생명이냐고. 외계 행성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의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발견하고도 지나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야 완전히 막 이상한 곰벌레같이 생긴 이런 새끼들도 외계 생명체일 텐데 이렇게 생긴 새끼들 보고도 뭐야 이거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반영하여 미우주 탐사와 관련한 위원회 보고서에는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쨌든 이게 이 얘기잖아. 라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한다면 무엇을 찾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찾을 건데? 흔히 과학적 이론을 근거해서 생물학적 관점의 생명체에 대한 일과를 정의를 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세포 구성도 있고요. 반응 뒤지게 하고요. 발생, 생장, 이런 거 하면은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 내려갔죠. 그래서 뭐 이거 다 내려갑니다. 결국 지구 이외에도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 이런 데서 살아나는 새끼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렇게 정의해서 찾아봤더니 어머나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거 봐. 최근 발견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더니 이런 이유가 생겼어요. 여긴 나 근데 왜 체크 안 해놨지? 여기 아이고 씨 여기 발견체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로 가고 야 이거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데도 사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살 수 있잖아.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거잖아. 그래서 야 생명체에 대한 정의 다시 내려. 그래서 이제 뭐야 슈레딩거 버킹 고양이 만든 사람 있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래가지고 이거 막 양자역학했던 사람 이 사람이야. 슈레딩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만들어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통해서 생명체를 설명해보자 했대요. 이게 무엇이냐? 자연물질이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무질서 상태로 점점 가다가 하는 현상이다. 이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궁극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이른답니다. 결국 정리하면 질서에서 무질서 갔다가 안정이 된다는 소리네. What the fuck? 그런데 슈레딩거는 생명체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무시한다고 봤다고 합니다. 뭐야? 생각 잘해봐라. 이걸 통해 설명하고자 했는데요. 짜잔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생명체를 외부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개체라고 아예 정의를 했대요. 따로. 그래서 생명체가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체에 대해 일관된 정의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냥 포괄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져오죠. 뭐 태양 빛이라든지 아니면 뭐 먹을거리들 있죠. 어쨌든 외부에서 이제 끌어오잖아. 그런 거를 다 그냥 생명체라고 한 거야. 결국 뭐야? 어떻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생명체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내렸다. 모든 생명체를 포괄한대요.
하지만 그렇기도 어렵다네. 어쩌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이해를 높여간다는 거야. 슈레딩거는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노력충. 슈레딩거는 노력충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문단에서는요, 이 지적 생명체 있죠. 지적 생명체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적 생명체는 도대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지적 생명체란 무엇일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뭐 읽으면서 또 이해 안 되시는 거 아니면 이제 뭐 문제 풀면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